이용방 학교론. 두 번째 테마.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건너갑니다. 이것도 역시 좀 여러분이 잘 해둬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테마를 두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만 집중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탄력성이란 뭐냐면 일단 근사하게 한번 말을 해봐야죠. 자,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나 소득과 같은 어떤 외부 요인이 변함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탄력성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거울이 있다고 쳐요. 거울을 보면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거울이 있다고 쳐요. 거울이 있다고 치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고 거울을 보시는 겁니다. 거울을 보시고 거울이 있다고 치고 볼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눌렀습니까? 그리고 놉니다. 이렇게 놨는데 거울에 내 볼에 눌렀다가 딱 놨는데 바로 표가 안 나게 원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피부에 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렀다가 놨는데 눌렀다가 이렇게 잠깐 1분도 안 되게 눌렀다가 놨는데 누른 자국 있잖아요. 눌린 자국이 좀 있다. 약간 있다. 좀 있다가 괜찮아진다. 요거 피부에 탄력이 좀 떨어진 겁니다. 아침에 주무시고 나서 얼굴에 베개 자국이 1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신 겁니다. 젊은 분들은요, 금방 없어져. 피부에 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원인이고, 누르는 게 원인이고, 여기에가 결과예요.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반응 정도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원인이 자극이에요. 자극을 준다고. 그러면 결과가 반응이거든요. 반응이 빨리 와. 그러면 민감한 거야. 그 민감한 게 탄력적이에요. 근데 둔감한 거야. 그게 비탄력적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금 자극을 드린 거거든요. 이 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금방 이해했네? 그럼 민감한 거야. 그럼 탄력적인 거야. 뭔 소리야? 그럼 좀 둔감한 거야. 비탄력적인 거야. 여러분,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반응이 좋다. 분위기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강남학원 분위기 좋아. 되게 좋아.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어때요? 선생님들끼리 톡방에 얘기를 했겠죠. 막 얘기를 해요. 어디 학원 분위기 어떻고 막 얘기해요. 어느 학원은 약 9단번 해야 되겠다. 특히 야간반으로 말 시키는 거 되게 싫어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게 뭐냐면 질문합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네. 그걸 끄덕여 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고 대답도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쌤들은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탄력성이 탄력적이길 바래요. 그런데 아침에 오다가 한 대 맞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대답도 절대 안 하시고 말 시키지 마 하는 표정으로 계시면 강의가 갑자기 힘들어져요.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그래, 강의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할 때 탄력적이다라는 말은 반응이 민감하다, 자극에 대해 반응이 민감하다고, 비탄력적이란 말은 반응이 자극에 대해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만 감 잡으시면 탄력성은 쉬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원인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반응이 뭐냐면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인이 자극이고 따라서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이고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화의 가격이 변합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자극이에요. 그리고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게 결과로. 이게 결과이고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느는 방향은 안 중요해요.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준다면 얼마나 줄 것인가, 는다면 얼마나 늘 것인가,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양이 많이 줄었네. 그럼 반응이 큰 거야. 그럼 탄력적이에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 그런데 양이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그럼 반응이 작은 거예요. 그럼 비탄력적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걸 이제 수요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수로 표시돼요. 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자극이라 그랬어요. 자극.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이 원인과 자극을 독립변수라 그래요. 반응과 결과를 종속변수라 그래요. 이게 자극이고 이게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독립변수, 종속변수란 말은 가급적 안 쓸 거예요. 이게 뭔가 학문적인 이런 표현들은요,
뭔가 이렇게 정감도 안 가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도 해봤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극 반응, 그런데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요의 가격 달력성이란 말로 표시하는데 이건 분수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수로 된 개념들은요, 위에 게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자. 밑에 게 분모.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써요. 어디다 쓴다고? 분자에 써요. 뭐를? 중요한 것,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에 써요. 어디다 쓴다고요? 분자에 써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중요하거든. 사실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중요해요.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탄력성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을 여기다 쓴다고, 가격을 여기다 쓰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여기다 쓰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여기다 쓴다고요. 근데 가격, 수요량 그러지 변화율은 또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잠깐 변화율을 쓴 이유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베끼지 마요. 중요한 것 말씀드린 거를 보셔야 돼요.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느라고 중요한 걸 못 들으시는 분이 진짜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신 분들이 놓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자극, 여기가 반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가격 분의 수요량 이렇게 안 하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을 하냐면요. 자, 물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과 한 개, 쌀 한 푸대, 그냥 20kg라고 합시다. 20kg 한 푸대. 그래서 20kg 한 푸대. 그리고 자동차 한 대. 이 금액의 경우가 지금 또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사과 한 개하고 자동차 한 대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원 올랐다, 얘가 100원 올랐다, 얘가 100원 올랐다 이렇게 말해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금액도 다 달라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표현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얘가 10% 올랐다, 얘가 10% 올랐다, 얘가 10% 올랐다. 그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변화율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요, 가격이 10% 올랐다. 사과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쌀이 됐든 가격이 10% 올랐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20% 줄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율로 표시해. 탄력성은 뒤쪽에 붙이는 말이 뭐라고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변화율이 변동률, 그리고 앞 여기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근데 말이죠, 탄력성만큼은 우리 시험에서는 가격 쪽이 좀 더 잘 나와. 되게 분자값이 중요한데 탄력성만큼은 분모인 가격 변화율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자, 기본적인 분수로 된 원리는 중요한 걸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알고자 하는 값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구하고자 하는 값 어디다 쓴다? 분자에 쓴다. 그 다음 또요, 분수로 된 거는 분자와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럼 숫자가 뭐게요? 크기 비교할 때 둘이 똑같으면 1이에요. 100분의 100, 1이에요. 그런데 분자가 크면 1보다 크게요, 작게요? 커요. 1보다 크단 말은 분자와 분모 중에 어디가 크다는 뜻? 분자가 크다는 뜻. 1보다 작단 말은 어디가 크다는 뜻? 분모가 크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 분수로 된 개념은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면 1과 비교해요. 1보다 크다, 뭐가 크다? 분자가 크다. 1보다 작다, 분모가 크다. 1이다, 둘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로 된 개념을 제가 소개합니다. 탄력성, 분수로 된 개념입니다. 크기 비교할 때는 1과 비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 중에 원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비교합니다. 뭐와 비교할까? 1과 비교합니다. 투자론에 가면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와 비교할까? 크기 비교합니다. 1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개론에서 분수로 된 개념의 분자와 분모의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한다. 잊지 마세요. 아셨죠? 돌아옵니다.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가격이 10% 상승한 거죠. 상승한 건 부호로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하나도 쓰지 말고 잘 지켜보십시오. 수요량이 20% 변했는데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죠.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은 반대이니까요. 20%가 감소합니다. 감소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걸 지우는 걸 약분이라고 그래요. 퍼센트 지웁니다. 공도 지웁니다. 그럼 뭘까요? 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번엔 다시 하겠습니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수요량이 30%가 줄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눈치채도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수요량이 40%가 줄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여러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중에서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 변화가 민감한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크기 순서로. 자, 어느 게 가장 민감합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엔 마이너스 3, 그 다음엔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너스는 방향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 때문에 생겨난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탄력성을 측정할 때 저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방향 때문에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방향 때문에 생겨난 저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립시다. 없애는 방법은 여기다 절대값을 붙입시다. 그럼 절대값을 딱 붙이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없앱시다. 마이너스 없앱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없앨 거고, 여기도 없앨 거고, 여기도 없앨 거고,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러면 탄력성 값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럼 절대값은 앞으로 계산하지 말고 거기 나타난 부호를, 마이너스로 나타난 부호를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니까 나는 절대값 계산 못하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딱 계산해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2는 그냥 2로 표시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크기만 표시하는 게 절대값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2보다 3이 더 민감하고 3보다 4가 더 민감하고 탄력성은 클수록 뭐다? 탄력적, 민감한 거예요. 다시, 탄력성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민감하다, 탄력적이다 그래요. 탄력성 크기가 작을수록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예,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탄력적,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번엔 다시 하겠습니다. 숫자를 싹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수요량은 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붙입니다. 얼마입니까? 0.8입니다.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수요량은 5% 줄었습니다. 얼마입니까? 0.5입니다. 저 하나 더 안 해도 되죠? 더 할 거야.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수요량이 3% 줄었습니다. 그럼 절대값은 0.3입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 변화의 반응 정도가 더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0.3, 그 다음 0.5,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시죠? 탄력 반응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1보다 다 큰 수의 작은 수예요. 작은 수니까 비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비탄력이고 얘가 더 비탄력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이 10% 바뀌었습니다. 10% 올랐다 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0%입니다. 절대값 붙입시다. 그럼 숫자 얼마입니까? 0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20% 올랐다 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0%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0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닌 한 분자값이 0이 나오면 100분의 0이든 10,000분의 0이든 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아까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라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값이 무한대가 나오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씩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예요, 분자예요? 분모. 수요량 변화율은 분자. 분모가 더 크네. 그럼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아.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 작아? 작아.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민감하다는 뜻, 둔감하다는 뜻.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따라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계속 해 나가시면 나중에 하나도 안 틀려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숙달만 약간만 되잖아요. 살짝 변형하면 바로 이번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 진짜입니다. 또요,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생필품 같은 게 되게 그래요. 생필품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줄이기가 쉬워, 어려워? 생활 필수품 어렵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양을 줄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탄력적, 비탄력적? 그 비탄력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길 이렇게 말해요. 생필품은 나는 탄력적인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기냥이요. 그럼 이제 기냥이면 그다음부터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느낌상 그래요. 안 돼요. 아셨죠? 그다음부터 봐요. 이번에 이러면 분모와 분자 중에서 어느 게 커요? 분자. 그러면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 변화율이 크네. 그럼 민감한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1보다 클까, 작을까? 1보다 크다. 탄력적, 민감한 거고 사치품. 여러분, 사치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줄여요.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런데 아닌데 나는 사치품인데 남들이 사치품이라 말하는 건데 가격이 올랐다고 많이 안 줄이는데 이분들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치품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만족은 생필품보다 사치품이 훨씬 더 많이 줘요.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열을 굶었을 때는 생필품이 훨씬 더 나아요. 밥 한 그릇이 다이아몬드보다 나아요.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 1캐럿과 밥 열을 굶은 상태라고 쳐. 밥상 이렇게 밥상 내가 점심 한 끼, 식사 한 끼 하고 다이아몬드 1캐럿하고 여러분 열을 굶었어.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실래요? 다이아몬드 1캐럿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열을 더 굶겨. 죽기 직전까지 가. 자, 뭐 선택할래요? 다이아몬드 1캐럿. 그럴 것 같죠? 안 그래.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밥 한 끼가 더 큰 만족을 주겠지만 밥 한 끼 먹었다? 근데 두 번째 또 한 그릇에서 만족을 그만큼 얻을까?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필수품 같은 경우는 만족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수요 곡선이 왜 가파름의 의미가 뭔지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비탄력적인 그림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가파르게 되거든. 그런데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이 똑같으면 탄력성 값이 1이고 탄력성 값이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만, 수직선이 되면서 이런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둔감해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네. 이런 경우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는데 수요량이 무한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자극을 살짝 줬는데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왔네. 완전 탄력적이지. 완전 민감해요. 완전 민감. 감 보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보다 이걸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잡으면 이걸 확장하면 완전 비탄력, 이걸 확장하면 완전 탄력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로축에 가격 쓰죠. 가로축에 수량 쓰죠. 수요 곡선 모양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 곡선이죠. 끝을 항상 맺는 연습하십시오. 근데 하나는 가파른 그림으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완만한 그림으로 그릴 텐데, 가파른 그림 보실까요?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작죠. 가파른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량 변화가 둔감합니다. 근데 완만한 그림은, 그래서 비탄력인데요, 완만한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완만한 그림은요, 가격 변화에 대해 수량 변화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그림이에요. 그럼 앞으로 비탄력적인 그림은 수요 곡선, 비탄력적인 그림은 가파르다요, 완만하다요? 가파르다.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기억의 오르남을 연상할 수 있도록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에서는 연상할 수 있도록 이런 극단적인 걸로 가볼게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의미하는 게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양이 변하지 않는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동 말동하면 양만 바뀐다야. 살짝 올라가면 하나도 안 사고 살짝 떨어지면 다 사는 거지. 이건 뭐고?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연상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수직선에 가까우면 그죠? 비탄력적인데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인데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수평선은 아예 코 잡아 늘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수평선은 가까울수록 탄력적이고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은 가파른 그림이 비탄력인데 가파를수록 뭐다? 더 비탄력적이에요. 완만할수록 뭐다? 더 탄력적이에요. 정리합니다. 가파른 그림 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한 그림 탄력적. 근데 가파르지만 더더욱 가파르게 되어서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고 또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감 잡으세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번엔 기업의 총수입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500원짜리 10개 샀어. 어떤 물건이 500원이래요. 뭔지 상관없어요. 10개 샀어. 얼마 내셔야 돼? 기다려봐.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이렇게 안 하죠. 500원 곱하기 똑같은 물건이면 500원 곱하기 10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저게 내는 돈이에요. 얼마 낸다고요? 5,000원. 그럼 여러분이 5,000원 냈어요. 그게 편의점에 뭐야? 그쵸, 편의점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액은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연상을 해봐요. 부동산 한 단위당 임대료가 500원이래. 평당을 해봐요. 평당. 한 평당 500원이래요. 10평 빌렸어. 그럼 5,000원 내야 되죠. 그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500원이야. 이게 10평이고. 그럼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5,000원. 그러면 여러분 이게 500원이고 이게 10개. 이렇게 하면 세로 곱하기 가로하면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소비자가 내는 금액을 의미해요. 그게 기업의 총수입이고 저게 부동산이면 임대인의 총수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인의 임대료 총수입은 사학형의 면적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근데 말이죠. 이걸 7월 달에 물어봐요. 제가 자, 기업의 총수입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사학형의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저 500원 곱하기 10개를 안 받고 다음번에도 500원 곱하기 10개로 한다고. 똑같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대체자가 있냐 없냐 많으냐 적으냐를 따집니다. 대체자 유무 다수를 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A밖에 없대. 그 다음 또 하나는 A 말고 A와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물건이 많이 있대. 이렇게. 그럼 A밖에 없는 상황이면 가격이 비싸져도 많이 줄일 수 있어 없어? 많이 줄일 수 없어요. 많이 줄일 수 없는 그림은 가파를까 완만할까? 가파르죠. 여기가 가격인데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양을 많이 줄이기 어려운 게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A에 A 그림을 그리는 거야. 얘는 A가 비싸졌어? 그럼 B사지. B도 비싸? C사. C도 비싸? D사.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네 대체제가. 그러면 A가 비싸지면 A를 안 사버리는 거야. A가 가격이고 이게 수량인데 A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도 안 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 되지.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작아 비탄력적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져. 탄력적이 돼. 대체제가 적을수록 작아져. 비탄력적이 돼. 그럼 여쭤볼게요. 단기와 장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2년, 20년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합시다. 자, 2년 동안은 그냥 편의상 이놈에 비해 단기, 20년은 이놈에 비해서 장기. 그러면 단기는 대체제가 20년, 장기에 비해서 많을까 적을까? 아무래도 적겠지. 대체제가. 얘는 대체제가 적고 얘는 대체제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물건들 봐봐요. 초창기 어떤 물건이 나오면 되게 비싸. 근데 나중에 그와 유사한 물건이나
거의 모조품이나 거의 카피한 물건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대체재가 단기는 말이죠. 대체재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요. 장기로 가면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이고. 그다음 재화의 용도.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걸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이게 담아져 있어서 평소에 이걸로 넘기고 이걸로 바로 쓴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뿐 아니라 이 용도가 훨씬 더 많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마치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그만큼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이니까 탄력적이 돼요. 또한 재화의 성격,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필수재하고 사치재, 필수품. 필수재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 비탄력적. 비싸져도 못 줄여. 사치재, 사치품, 비싸지면 줄일 수 있어요. 탄력적. 그래서 여러분, 재화의 성격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재화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네 하고 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방 학교론